로마의 황제가 새겨진 금화는 바다를 건너 동쪽 끝 신라의 땅에 닿았습니다. 그 금화가 잠든 자리에서 우리는 문명이 서로를 알아보던 순간을 보았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며 이어진 길 위에서 인간은 서로를 이해했고 또 다른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서 세계는 새로운 문명을 만났습니다. 조선. 많은 사람들은 조선을 고립된 나라, 닫힌 왕조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조선은 단 한순간도 세계와 단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사상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배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질서로 재해석했습니다. 중국의 유학은 조선의 성리학으로, 불교는 조선의 예술과 미학으로, 서양의 과학은 조선의 천문학과 기기 제작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조선은 세계를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세계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선의 언어로 세상에 다시 내놓았습니다. 15세기 세종대왕은 인간의 언어를 바꾸는 일을 시작합니다. 한글, 훈민정음의 창제. 그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유례가 없는 지식의 민주화 선언이었습니다. 중국에는 한자, 서양에는 라틴어가 있었다면 조선에는 백성을 위한 언어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제 뜻을 쉽게 펴게 하라. 이 한 문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 중심의 혁명이었습니다. 조선의 학자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의 움직임 속에서 세계의 질서를 읽었습니다. 장영실은 혼천이와 자경루를 만들었고 그 기계는 단순한 천문 장비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인간이 이해하려는 시도의 결과였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만들고 천동설과 지동설의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하늘에서는 지구가 중심인가, 태양이 중심인가 보다 인간은 이 우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었죠. 조선의 과학은 정복이 아니라 조화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정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함께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예술, 과학, 철학은 모두 인간의 삶으로 수렴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 문명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의 사상과 기술은 세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15세기 중엽, 조선의 금속 활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직지 심체 요절은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보다 앞선 137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활자 기술은 금속의 녹는 점, 활자 간격, 잉크의 점도까지 계산한 정밀한 과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서양이 인쇄혁명으로 종교개혁과 시민사상을 낳았다면 조선은 인쇄문화를 통해 지식의 평등을 꿈꾸었습니다. 왕과 백성의 거리를 줄이고 지식이 권력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죠. 즉, 조선의 금속 활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조선의 문명은 바다를 통해서도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근세 인쇄술과 활자체, 베트남의 한문학, 몽골의 천문 계산법 등에는 조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학문과 제도가 청나라의 행정개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선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는 동아시아 전역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19세기 이전까지 조선은 직접적으로 서양과 교류하지 않았지만 세계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학자들은 천주교의 교리서, 서양의 과학서를 번역하며 자신의 철학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18세기 조선 실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약용은 서양의 기계와 제도를 연구하며 백성을 위한 기술이라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이 사상은 근대 인문주의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조선의 철학은 시대를 앞서 있었습니다. 조선의 미학 또한 세계적이었습니다. 조선 백자의 단순함, 그 하얀 표면 위의 고요한 곡선은 19세기 유럽 예술가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토록 단순하면서 완전한 형태라니. 수백 년 뒤 일본을 거쳐 서구로 전해진 동양의 미학은 조선의 정제된 감성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미는 절제가 아니라 충만한 고요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선을 넓혀봅시다. 조선은 단지 동아시아의 한 왕조가 아닙니다. 로마가 제국의 중심이었듯 조선은 동방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법으로 묶었다면 조선은 세계를 예로 묶었습니다. 로마가 신을 통해 질서를 찾았다면 조선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세웠습니다. 조선의 문명은 힘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로 세워진 문명이었습니다. 19세기 서양의 총과 함선이 동양의 바다에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은 조선을 닫힌 나라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선이 세상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의 왕과 학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총보다 강한 것은 사상이며 배보다 깊은 것은 신념이라는 것을. 그 신념은 500년 동안 조선을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의 뿌리는 이미 조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식을 나누고 하늘을 관찰하고 인간을 중심에 둔 철학,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문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로마에서 시작된 길이 실크로드를 거쳐 조선으로 닿았을 때 그 길은 더 이상 상품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상의 길, 인간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세계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세계의 또 다른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운 문명이 세계를 넓혔다면 조선이 세운 문명은 세계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금화가 한반도에 닿은 이후 세상은 다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변했습니다. 제국은 사라졌고 새로운 제국이 태어났습니다. 길은 닫히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같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오가던 상인들의 발자국은 이제 모래 속에 잠겼습니다. 낙타 대신 배가, 배 대신 바람이 길을 이었고 그 바람은 시대를 바꿨습니다. 서기 7세기 로마가 무너지고 사산 페르시아 역시 이슬람의 물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상인들은 새로운 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바뀌었지만 꿈은 같았습니다. 더 먼 곳, 더 낯선 곳,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길의 끝에서 한반도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통일을 이루고 불교와 서역의 예술, 그리고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황금빛 불상의 옷자락에는 서역의 연꽃 무늬가 흐르고 절의 기둥에는 페르시아의 곡선이 스며들었습니다. 문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서역에서 온 유리잔이 신라의 잔치상에 놓였을 때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명의 흐름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길이 열리면 전쟁도 함께 들어오고 교류가 깊어질수록 탐욕도 자랍니다. 로마가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9세기 아라비아 상인들은 신라를 시라라 부르며 향료와 도자기를 사러 이곳에 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항해기는 말합니다. 시라의 왕은 정의롭고 그 땅은 평화롭다. 그러나 그 평화의 이면에는 끝없는 경쟁과 새로운 세상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기병이 사막을 뒤덮었고 바다는 더 많은 배로 붐볐습니다. 길은 넓어졌지만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로마의 금화가 흙 속에 묻히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과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학자들이 서양의 천문학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것은 어쩌면 금화의 기억이 다시 깨어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별을 계산하는 그들의 눈빛 속에는 로마의 수학과 페르시아의 철학이 겹쳐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도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금화를 바라봅니다. 유리 진열장 속의 조용한 빛. 그 빛은 수천 년의 침묵 끝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거의 문명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경고처럼 들립니다. 길을 만든 문명은 사라졌지만 그 길 위를 걷는 인간의 본성은 여전하다고. 로마의 금화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금빛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건 부의 상징이 아니라 기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억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막의 먼지 속에서도, 바다의 파도 속에서도 시간은 우리를 하나의 길로 묶어놓았습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닙니다. 나선처럼 같은 자리로 돌아오며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로마의 황제와 신라의 장인, 페르시아의 상인과 조선의 학자가 함께 서 있습니다. 문명은 그렇게 하나의 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의 조용한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유리 진열대 위의 금화가 조명을 받아 천천히 반짝입니다. 이제 그 금빛은 단지 과거의 빛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질문의 빛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로마의 금화는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